여기 부분에 CSS 모두 잡아주세요. 아이콘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 옆에 숫자 카운트와 제목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간격은 여러분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트스트랩의 그리드가 그 일은 다 해주고 있으니까 아이콘과 아이콘 나오게 하고 아이콘 옆에 얘가 가로로 배열되게 해주는 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작업을 해주십시오. 자, 지금 누구의 스타일을 잡는 겁니까? 얘의 스타일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일단은 아이콘부터 지정을 하면, 아이콘을 우리가 개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놓지 않았습니까?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클래스명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그죠?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그래서 유저, 카트, 커멘트의 크기를 확인하고 배경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만들어 놨습니까? 스프라이트 PSD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걔를 열어야죠. 스프라이트 PSD 열었고요. 보기 편하게 하려고 배경 검은색이 있었으니까 보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 아이콘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편하게 하려고 높이를 다 통일했다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45, 45, 그죠? 높이 다 45에 45예요. 얘도 45에 45. 얘만 조금 더 넓고요. 얘는 45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야? 들어오나요? 딱 들어오네요. 얘도 45에 45. 그러면 얘는 디자이너가 신경을 썼구만. 다 45에 45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 열에 있는 거, 요 행에 있는 것들은 다 45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4의 45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스타일을 잡을 수 있겠네요. 어디 안에 있는 것들? 스탯 또는 아이템 안에 스탯 아이콘들은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스탯 아이콘 잡을게요. CSS 가볼까요? 클래스명 스탯 아이콘의 위드와 하이트가 다 똑같다고요. 그죠? 배경은 지정할 필요 없죠. 배경은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이미 해주고 있으니까 지정할 필요 없고 크기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각각의 마다 유저, 카트, 커멘트 파일마다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다른 거라고요.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유저, 카트, 커멘트 파일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죠. 그죠? 유저 다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두 개 다 들어와야 되죠.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X축, Y축 다 확인해야 된다고요. 유저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지정하면 당연히 여기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여야 여기 위치가 나오냐라는 걸 묻는 거라고요. 위로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는지, 위로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지는 다 똑같겠네요. 여기까지도. 위로 올라가는 건 92픽셀만큼 위로 올라가야 얘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여기에 똑같겠네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뭐 Y의 값은 다 똑같이 얼마큼 올라간다고요? 92픽셀만큼 올라간다고요. 마이너스 92픽셀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그럼 여긴 뭐만 적어주면 돼요? X만 적어주면 되네요.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안 움직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뭐였죠? 카트, 그 다음 커멘트, 그 다음 파일.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X축의 포지션을 보자고요. 두 번째 카트가 나오려면 왼쪽으로 이미지가 얼마큼 가야 되니? 55픽셀 마이너스 55픽셀. 커멘트가 나오게 하려면 얼마큼 가야 되나? 커멘트에 가서 또 선택형 만들어 보면 110. 파일에 가서 또 확인해 보면 사실 뭐 산수하면 되는 거지만 165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지 잘 나오나 봅시다.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했고요. 얘 배경이 있어야 나오겠구나. 배경 좀 있게 할게요.
포토샵에서 의 배경 확인을 해야죠. 배경 얘 색깔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 바로 찾고요. 얘가 쉐이프 툴로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드로퍼로 확인을 해야죠. 아이드로퍼로 배경색 확인합니다. 누구의 배경색입니까? HTML을 봤을 때 Excerpt Section 얘의 배경이에요. 배경 색깔은 일단 까먹지 않게 가져왔고요. 클래스명 누구? 얘의 백그라운드라고요. 그래서 아이콘들은 잘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지정했고요. 얘가 아이콘이 있고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블록 요소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거 안에서 얘가 요렇게 되려면 지금 제가 박스한 이 녀석한테다가 클래스 CSS 속성이 뭐가 있으면 됩니까? 여기 안에 요소들을 가로 배열 하겠대. 얘한테 가서 뭐라고 해주면 돼요? 플렉스라고 하면 가로 배열 되겠죠? 별도의 설정 없이도 가로 배열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지금 한다고요? 얘를 얘 옆에 이 녀석이 오게 한다고. 얘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해주기만 하면 가로 배열 되겠죠? 누구한테 가서 얘 안에 아이템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 배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숫자의 스타일과 제목의 스타일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아이콘과 옆에 있는 내용의 간격은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앞에 있는 이미지에 줘도 되고 얘한테 줘도 되고. 지금 이 디자인에서 우리는 레이아웃을 플롯이나 그런 거 버려버리고 플렉스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럼 플렉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렬하는 방법을 구현해야죠. 숫자 봅시다. 일단 아이콘 옆에 간격부터 볼게요. 지금 딱 붙어 있는데 얼마큼 떨어져 있나요? 대략 30픽셀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럼 누구한테 주면 되나요? 여기에서 스탯 아이콘한테다가 오른쪽에 여백을 30 만들면 되겠네요. 스탯 아이콘 얘한테다가 오른쪽에 마진을 30 준다고요. 그래서 떨궈 줬고 넣어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를 예. 아이템 인포 안에 카운트라고 해서 구분을 해놨죠. 아이템 인포 안에 카운트, 아이템 인포 안에 카운트, 어디 안에 뭐 더 부모를 잡아줘도 되고. 폰트 사이즈 색깔 확인해서 넣지요. 이 아이템 안에 있는 모든 글씨는 다 흰색입니다. 그러면 아이템에 가서 흰색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넣어주고 카운트의 폰트 사이즈 간격 확인하면 되겠죠. 카운트 40픽셀의 높이를 가질 거니까 얘한테다가 40픽셀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글씨의 간격을 확인해 볼게요. 글씨도 폰트 사이즈 줄 거고 글씨의 폰트 사이즈는 25가 있으니까 얘가 25의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을 거니까 25의 높이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간격은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니 확인을 해보면 29, 30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자, 폰트 사이즈 주고 아래 30 여백 주겠습니다. 40에 레귤러, 레일, 레귤러 40 폰트 사이즈. 자, 얘가 카운트고요. 폰트가 뭐래요? 레일웨이랍니다. 복사해 왔어요. 40 아래쪽에 마진이 30 에서 좋고요. 마진이 잠깐만요. 이거 스판 태그죠. 스판 태그가 지 분수를 모르고 마진이 안 나와요. 디스플레이 블락. 그래서 마진이 나오게 해주시고. 아 이런 그랬더니 옆에 있는 플러스가 뒤로 가는구나. 인라인 블락으로 바꿀게요. 플러스에도 똑같은 수치를 줘야 되겠네. 플러스에도 똑같이 수치를 줍시다. 걔로 뭐가 되어 있죠? i 태그로 구분을 했죠. 인포 안에 i도 얘하고 똑같다라고 할게요. i
폰트 사이즈만 잡겠습니다. 얘도 폰트 사이즈만 잡을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포토샵에서 확인하시죠. 레일 라이트의 25픽셀입니다. 인포 안에 H3. 잠깐만, 우리 타이틀들은 다 레일웨이를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고 폰트의 웨이만 지정하면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 25. 좁구나. 얘가 넓게 볼게요. 한 줄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안에 있는 아이콘과 숫자와 제목의 스타일을 잡았습니다. 됐나요?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의 예제를 하고 오겠습니다. 완료본부터 먼저 배드릴 거예요. 자, 제가 스크롤 내려요. 스크롤 내리면 바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로 고침하고 내려오면 우린 여기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 모두 설명할 겁니다. 일단 예제 다운받은 거에는 얘 하나뿐이 없어요. 예제 다운받으신 거 볼게요. 안 만들었구나. 예,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폴더를 열고 볼게요. HTML 구조도 중요하다고요. 얘를 만들 때. 그래서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HTML 구조 만듭시다. 인덱스 HTML 열게요. 바디 안에 봅시다. 자,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아까 완료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가 있고 박스에서 이 수치대로 이만큼 여기에서 얘가 늘어나는 과정도 보이는 거고 숫자가 올라가는 과정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 HTML 구조가 얘를 감싸는 부모가 있고 얘 따로 얘를 움직이고 얘가 늘어나더라도 얘가 깨지지 않는다는 건 이 그린 박스가 포지션이 뭘까요? 포지션이 뭘까요? 그렇지, 앱솔루트겠지. 얘가 절대값으로 되어 있어야 누구 하나 해치지 않고 얘가 늘어나더라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만약 100%까지 여기 다 채워져. 얘도 앱솔루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디아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둘을 감싸는 요소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디아비 짜볼게요. div를 짜는데 클래스명이 부모에는 progress bar라는 클래스명을 만들 거고요. 그 안에 div 2개 만들겠다고요. 하나는 바, 얘가 녹색으로 늘어날 녀석이고 얘의 형제로 누구? div의 클래스명 rate라는 걸 만들겠다고요. 부모 progress 바 안에 div 바와 rate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탭 할게요. 자, 숫자는 안 적을 거예요. 숫자는 우리가 여기 데이터 rate라고 해서 나만이 사용하겠다는 사용자 속성을 만들고 거기에 숫자를 넣을 겁니다. 일단 CSS는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0%라고 일단 쓸게요. 저것도 우리가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CSS부터 잡을게요. 큰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바가 있대. 바의 너비는 일단 60%, 지금 수치가 60이 있으니까 60%가 나오게 하겠다고요. 오케이. CSS 가서 스타일 좀 잡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의 너비 잡을 거니까 CSS가 뭐랑 연결되어 있나? CSS 열어볼까요? 메인 CSS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메인 CSS 열어주세요. 리셋이 쭉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고 다 필요 없고 우리 플롯 안 쓸 거고요. 지울게요. 자, 프로그레스 바의 스타일부터 잡아봅시다. 클래스명 복사했습니다. 클래스명 복사했고 얘한테 너비 있고 화면에 가운데 있게 할게요. 너비 얘를 뭐 한 900 주고 화면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얘한테 보더 줄게요. 보더
1픽셀의 실선의 그린 색을 줍니다. 됐나요? 얘를 기준으로 누굴 위치를 잡는다고요? 그 안에 있는 바와 그 안에 있는 레이트를 앱솔루트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얘가 포지션이 렐러티브여야겠죠. 높이도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요소들이 둘 다 앱솔루트로 잡힐 거니까 높이가 잡힐 리가 없다고요. 하이트도 주겠습니다. 됐나요? 브라우저 화면 한 켠에 열어놓고 같이 보면서 할게요. 위에 마진 좀 줄게요.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인다. CSS 갈게요. 마진 3램 그래서 이렇게 있게 해주시고 됐나요? 자 이제 바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바가 너비가 60%고 그린 색깔이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딱 이렇게 붙어 있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바에 가서 포지션 앱솔루트 잡고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프로그레스 바 안에 있는 바, 프로그레스 바 안에 있는 바에 가서 포지션 앱솔루트 왼쪽에 딱 붙어 있어 라고 해야지. 위에도 딱 붙어 있어 라고 하시고요. 바텀에도 딱 붙어 있어 라고 하고 위드는 몇이라고요? 60%라고요.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린. 이렇게 해서 60%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트도 오른쪽 끝에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대로 복사 해서 레이트 만들게요. 앱솔루트고 요번에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죠? 오른쪽에 붙어 있고 아래 붙어 있고 위드는 필요 없고요. 폰트 사이즈만 줄게요. 컬러는 얘고요. 폰트 사이즈는 조금만 키울게요. 안 보이니까 2em 볼드 아유 너무 크다. 1.2 가운데 라인 하이트를 주면 되겠구나. 라인 하이트를 줍시다. 30픽셀 안에 가운데 있어 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조금만 떨굽시다. 너무 붙었어요. 10픽셀. 자 이렇게 퍼센트의 위치 잡아줬어요. 위드를 그냥 이만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드가 늘어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습니다. 숫자 바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얘가 늘어나게 하는 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얘의 뭐가 바뀌는 위드가 바뀌는 걸 뭘 걸면 돼요? jQuery를 쓴다라고 하면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쭉 늘어나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그거는 쉬우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스크립트로 갑시다. 얘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뭐가 있나? 이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건 다 지우시고 스크립트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스크립트 연결합시다. 스크립트 소스 안에 주소 가져올 거고요. jQuery 라이브러리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건 JS 폴더 안에 main.js라고 해서 연결을 합시다. 자, code.jquery.com 가서 가장 최신 라이브러리 그냥 불러오죠. code.jquery.com 여기 미니파이드의 주소 복사해서 올게요. 마우스 우클릭 링크 주소 복사 미니파이드의 주소 복사해서 소스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jQuery 라이브러리 쓸 준비를 하시자고요. jQuery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조작할 수가 있죠. 이제 보자. 자, main.js 가볼게요. 안 만들었어요. 만듭시다. js 폴더 안에 main.js 만들게요.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 쓰시죠. 여기가 뭐라고요? 다큐멘트가 레디 되면 할 일이라고요. 헷갈리지 않게 엔터 했고요. 최소한 변수를 두 개 잡아야 됩니다. 누굴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너비가 60%로 늘어나는 그 60이라는 수치는
여기에 안 적을 거예요. 적으면 안 됩니다. 얘한테 우리가 지금 jQuery로 누구의 너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얘의 너비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60이라는 수치를 적는 게 아니라 HTML에 있는 이 수치를 받아와서 스크립트에서 그 너비만큼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쓸 거라고요. 만약에 저 수치를 스크립트에 넣어버리면 여러분 일을 두 번 해야 된다고요. 너비를 80으로 바꿔줘. 왜 그래 또 라면서 여기에 80에다 넣어주고 또 스크립트에서 또 80으로 넣어줘야지 구현될 거라고요. 두 군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수치가 바뀐 걸 받아와서 그 너비만큼 얘의 위드를 바꿀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에다가 수치를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어쨌든 이 수치를 받아와서 이 수치의 요 퍼센트만큼 누구의 너비를 바꾼다고요? 바의 너비를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쓸 거라고요. 최소한 얘와 얘 요 불러오는 거와 이거는 잡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변수로 잡을 때 편하게 하는 방법은 얘를 먼저 변수로 잡고 그거 안에서 얘, 그거 안에서 얘 안에 있는 이 속성의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스크립트가 바디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부터 잡습니다. jQuery로 할 거니까 변수명 progressbar라고 할게요. 라고 하고 jQuery에서는 요소를 그냥 이렇게 선택해 오면 되죠. 콤마 해서 값들을 나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 바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안에서 누구 클래스명 바인 걸 선택하면 된다고요. 이거 안에서 라고 할 때 여기 안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find예요? filter예요? find를 쓰셔야 되죠. parent입니까? children입니까? children을 써야 되죠. 오케이. find 해서 누구? 클래스명 바. rate도 마찬가지로 누구 안에서 이 변수명 안에서 누굴 찾으라고 하면 돼요. 클래스명 rate를 찾으라고 하면 각각 지정해서 변수로 지정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진다고요. 누가? 브라우저가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는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아까 잡았잖아. 이 녀석한테서 얘 안에 있는 이거야. 전체 페이지 안에서 제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르게 찾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rate가 가지고 있는 HTML 볼게요. rate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의 값을 가져와야 된대요. 메서드 뭐 써야 됩니까? attribute 써야죠. 그죠? 써보겠습니다. 변수명을 그러면 끊지 말고 이건 바뀌는 게 아니니까 rate에 뭐 숫자 해서 넘버라고 합시다. 그 넘버는 얘가 가지고 있는 뭐 attr 해서 속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데이터 rate의 값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rate 요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변수명 어디에 지정하라고? 데이터의 rate의 num에 지정하라고요. 그러면 저기엔 60이라는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다 가졌죠? 그냥 이 페이지는 열자마자 뭐 클릭하는 그런 거 아니라 열자마자 바의 너비가 바뀌는 거래요. 주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쓴다는 얘기지. 바의 너비가 60%로 바뀌는 과정이 몇 초에 걸쳐서 0.5초에 걸쳐서 쓱 보이게 작성해 주세요. jQuery에서 요소가 바뀌는 게 보이게 하는 게 뭐였더라? 라고 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CSS에 가주세요. CSS에서 얘 너비가 0이라고요. 열자마자는 0인데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얘가 60%로 바뀌는 걸 작성을 해달라는 거니까 바의 너비는 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다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늘어나는 과정이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자, 너비가 바뀌는 거, jQuery에서 너비가 바뀌는 거, 너비든 뭐 숫자가 있는 거 어떤 거든 바뀌는 거는 뭐로 합니까? 애니메이트로 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트의 문법이 뭐예요? A라는 요소에 애니메이트 해서
속성값 해서 얘가 바뀌는 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속성. 그게 width든 height든 값. 이거로 바뀌는 과정이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바뀌는 과정이 여기에 시간이 있고 여기에 속도 이징이 있고 저거 다 끝난 다음에 다른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할 일이 또 함수로 들어오는 게 애니메이트의 문법이었다고요. 자, 누구의 너비가 바뀌는 거랍니까? 바의 너비가 바뀌는 거래요. 얘의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 속성 중에 뭐? width가 뭐로 바뀌래요? 얘로 바뀌게 하래요. 여기 안에 60이라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 바뀌는 과정이 몇 초에 걸쳐서 0.5초라고 하니까 1000이 1초니까 500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500 이렇게 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60%예요? 픽셀이에요 지금? 네, 픽셀이라고요. 이게 퍼센트가 되려면 여기 뒤에다가 값으로 뭐라고 해줘야 돼? 퍼센트까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얘의 값으로 60%가 나오게 해주셔야죠. 저장하고 쓱 하면 이제 60%가 됐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이제 얘가 바뀌는 건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는 건 했어요. 이제 숫자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었던 변수명 rate num에 지정되어 있던 숫자까지 가서 멈추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그러면 일단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먼저 해볼 거예요. 무식한 방법은 시간마다 내가 지정한 일정 시간마다 숫자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올리다가 지정된 저 60이 되면 멈추는 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여기에서 HTML도 잠깐 볼게요. HTML에 여기를 0을 넣었다가 조금 지나가면 1을 넣었다가 조금 지나다가 2를 넣었다가 3을 넣었다가 4를 넣었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60이 되면 20을 넣어놓고 멈추는 거라고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정 시간마다 저기에 있는 숫자를 바꿔줘야 된대. 일정 시간마다 할 일. set 뭐? 시간을 한 번째 사는 겁니까? 일정 시간마다 숫자를 계속해서 저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set interval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걔가 60에 다다르면 멈출 수 있어야 된대요. 클리어 인터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가볼게요. 자, 얘는 그냥 두고요. 어차피 이거 바뀌는 건 0.5초에 걸쳐서 되라고 한 거니까 그냥 두고 set interval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래요. set interval. 이 사이트는 어차피 60이라는 수치가 도달하면 멈춥니다. 그죠? 그래서 set interval을 작성하라고 해 볼게요. set interval 문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set interval의 문법은 이 가로 안에다 뭐 들어와요? 할 일과 시간. 할 일은 뭐라고요? 펑션. 그 펑션 안에 할 일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걔를 함수로 만들 거예요.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 해서 number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1초를 10번으로 나눈 아주 세밀하게 1초를 10번으로 나눈 0.1초예요. 그쵸? 그냥 100 쓴 거하고 똑같다고요. 여기에 100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됐나요? 0.1초마다 number anima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래요. number animation이라는 함수가 할 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가 바뀌는 방법을 뭐를 반영을 할 거냐면 이것도 이게 방법이 4가지가 되겠네. 자, 얘가 요게 늘어나는 과정과 여기 숫자가 매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조금만 늘려 볼게요. 2.5초. 그럼 좀 천천히 늘어나고 있죠? 2.5초로 늘려봐 주세요. 자, 그러면 매 시간마다 뭘 체크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0.1초마다
지금 전체 너비 100%에서 지금은 얼만큼 온 거야? 그 수치를 가져와서 여기 숫자를 넣어주겠다고요. 0.1초마다 지금은 이만큼 채워졌대요. 그러면 지금은 몇 퍼센트 채워진 거야? 라고 해서 그 숫자를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주겠다고요. 일정 시간마다 지금 요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의 이 너비가 몇인지를 구해 와야 된다고요. 자, 지금 요 중간에 딱 멈췄어요. 만약에 얘가 한 100픽셀 정도 너비가 됐다라고 합시다. 몇 픽셀입니까? 아니, 몇 퍼센트입니까? 100%, 100픽셀이라고요, 이 너비가. 전체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채워진 겁니까? 100픽셀. 이 너비가 100픽셀이래. 전체 너비에서 몇 퍼센트 채워진 거냐고요. 어? 얘 너비가 1000이에요? 아닐 텐데? 어? 몇이냐니까? 지금의 너비라고 해서 자, 얘 함수, 이 함수가 할 일 적어 볼게요. function number animation이라는 함수가 할 일 적어 봅니다. 이 함수는 뭐 숫자가 들어오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해 라는 함수명이니까 매개 변수가 따로 필요 없고요. 얘가 궁극적으로 뭘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디 안에 숫자를 넣어주는 거냐면 얘 안에 숫자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여기 안에 글씨를 넣어주는 거라고. 여기 안에 글씨를 넣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jQuery에서 특정 요소의 이 값을 알아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반환하는, 여기 안에 값이 뭔지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또는 이 값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요. 그거부터 간단하게 보고 올게요. 얘한테 여기 안에 제가 누구죠? 레이트지 않습니까? 레이트에 가서 지금 0%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건 콘솔에다 그냥 찍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특정 요소의 글씨를 알아내기, 반환하는 방법은 어떤 메서드를 쓰냐면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그래서 a 텍스트라고만 하면 이거는 A 안에 글씨가 뭔지 알아오겠다고요. 그래서 변수명 C는 A에 이렇게 하면 변수명 C에 뭐가 담겨 있다고? A 안에 글씨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레이트에 이 안에 글씨가 뭐가 있는지 콘솔에서 찍어 볼게요. 이 주석 밑에다가 콘솔 로그 누구? 얘 안에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새로 건침하고 콘솔을 열어봅니다. 콘솔을 열어보면 어디 안에 여기 이 요소 안에 글씨 얘가 나온다고요. 확인됐습니까? 텍스트 메서드는 뭐라고요? 그냥 값을 알아오는 거라고요. 값을 지정하는 거 설명할게요. 특정 요소의 글씨를 반환하는 게 얘였고, 특정 요소의 글씨를 변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텍스트 하고 변경할 내용이 여기 들어오면 된다고요. B라고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B로 바뀌는 거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해볼게요. rate에 이건 그냥 바꿀 거니까 rate의 텍스트 메서드를 쓰고 여기에다가 테스트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그러면 변수명 rate의 안에 내용을 안에 글씨를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예로 바꾼다는 얘기라고요. 브라우저를 봅니다. 브라우저 보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 있어요? 테스트로 바뀌어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뭐라고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반환. 이렇게 쓰면 이 안에 뭐가 있든지 걔 다 무시하고 얘로 넣어주는 거라고. 교체. 됐어요? 자, 이거 슬라이드 우리가 할 때 배웠었어요. 페이저 만들 때 얘 했었다고요. 페이저 A 태그를 생성해서 넣어줄 때 HTML로 넣어줄 거냐 텍스트로 넣어줄 거냐 할 때 얘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넘버 애니메이션에 해야 될 거는 지금의 너비를 구해와야 된대요. 변수명
현재의 너비 current rate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변수명 current rate에 어떻게 쓰면 아까 얘가 요 너비가 100픽셀이라고 하면 전체 대비 몇 %이냐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산수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다가 산수를 해서 현재의 current rate를 몇 초마다 0.1초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서 그걸 우리가 어디에다가 rate에 글씨로 넣어줄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산수를 해야 되냐고요. 다시 한번 묻죠. 100픽셀이에요. 0.1초, 2초 지나다가 여기 너비가 지금 100픽셀이래. 몇 %입니까? 자, 조금 더 쉽게 가보죠. 좀 더 쉽게 가보자고요. 이 너비가 90이래요. 몇 %입니까? 얘가 90이래. 이 전체 너비 몇이에요 지금? 전체 너비가 몇이냐고요? 900. 900에 90이래. 몇 %냐고요? 10%.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계산기에 때려봐요. 10%가 나오나? 10%가 나오는 지금 산수가 필요하다고요. 해보시라고요. 응? 뭐에 곱하기 100이야? 써봅시다. 전체 너비 대비라고 했어요. 전체 너비는 누구의 너비입니까? 전체 너비는 누구의 너비예요? 프로그레스 바의 너비죠? 얘의 너비죠. 얘의 너비. J콜에서 너비 어떻게 구해와요? 그냥 얘 안에 알맹이의 너비. 얘 너비 어떻게 구해옵니까? 메서드 뭐? 이 안에 컨텐츠의 너비. 그건 자바스크립트고 J콜이 컨텐츠의 너비 어떻게 구해오냐고요? 프린트물에 제일 뒤에 있을 걸 거의 with, 그쵸? with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누구의 너비라고요? 전체 너비라고요. 즉 900. 여기를 뭐로 나누래? 누구의 너비? 현재 누구의 너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누굽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냐니까 이거 바. 그래요. 바의 너비. 바의 너비 어떻게 구해와요? 마찬가지 그쵸. with. 이렇게 하면 몇이 나옵니까? 지금 900 나누기 90 한 거라고요. 몇이에요? 이 양반들이 계산기. 자, 900 나누기 90 했다고요. 몇이에요? 10. 그죠? 여기에다가 뭐까지 써줘야지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까지 써줘야지. 그죠? 여기에다가 물론 퍼센트는 뒤에다 써도 되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됐습니까? 전체 대비해서 누구? 얘 너비. 그러면 이 current rate에 뭐가 찍혀요? 현재 일정 시간마다 일정 시간 0.1초마다 current rate의 숫자가 찍히고 있겠죠. 그죠? 정말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콘솔 로그 누구? 6이 current rate에 뭐가 찍히는지 보자고요. 저장하고 콘솔을 봅니다. 이거 산수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너비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90이에요. 너비가 90이야. 그러면 나누기 지금 전체 너비가 900이죠. 하면 0.1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라고요. 지금 산수 잘못했다고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구의 너비를 나눠요? 바의 with 나누기 예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100 해야 %가 되겠다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0에서 쭉쭉쭉쭉 늘어나서 60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60이면 멈춰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0.1초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죠. 여기가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눠야 비율이 나온다고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누고 곱하기 100 해야 비율이 나온다고. 그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다고요. 60이면 멈춰야 된대요. 어떻게 멈추죠? 클리어 인터벌 하려면 클리어 인터벌의 문법이 뭐예요? 클리어 인터벌 하고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죠. 얘한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 타이머라고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펑션 안에서 이제 누구를 멈춰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뭐가 뭐라고 한다면
조건을 써야지. 뭐가 뭐라고 한다면? 뭐가 같다면? 커런트 레이시 뭐랑 같다면? 레이트 넘이랑 같으면, 그죠? 여기에 이 수치 60이라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얘랑 같으면 뭐 하라고요? 클리어 인터벌 하래. 클리어 인터벌 해서 누굴 멈추래요? 클리어 인터벌 해서 누굴 멈추랍니까? 타이머를 멈추래요. 됐나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60에서 이제 멈춰 있다고요. 됐어요. 자, 저 수치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콘솔에 찍고 있는 저 current rate라는 게 어디에 나와야 되냐고요.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했어요. 숫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얘 대신에 콘솔에 찍는 대신에 저 current rate가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요. 작성해봐 주세요. 이 아까 콘솔에 찍혔던 이 숫자가 어디에 나오게 하랍니까? 여기에 나오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이 글씨 어떻게 바꿨어요? 테스트라고 바꿀 때 어떻게 썼었냐고요, 아까? 테스트라고 바꿀 때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 안에 내용을 바꾸는 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저게 테스트라는 글씨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current rate라는 이 수치가 바뀌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와야죠. 근데 이러면 숫자만 들어올 거니까 뒤에 %까지 넣어주겠다고요.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소수점까지 막 나오고 있다고요. 자, 소수점까지 나오는 저거를 정수로 바꿔야 되겠다고요. 자, 얘는 자바스크립트 설명할 때 극초반에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매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꿀지 아니면 세일 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4여도 2로 올리겠다고요. 이거는 천장으로 올리는 거고 얘는 바닥으로 내리는 거죠. 반올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닥으로 내린다고요. 1.5도 1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으로 내린다고요. 우린 뭐가 필요할까요? 소수점만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 거라고요. 소수점을 무조건 내려도 되고 무조건 올려도 되고요. 얘와 관련되어 있는 건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써봐요. 콘솔에다가 써볼게요. 지금 요 화면에서 콘솔에다가 콘솔에 써보라고요. ABS 하고 이 안에다가 숫자를 써보자고요. 1.512 이렇게 해서 써보자고요. 앱솔 매스에 ABS 해서 1.5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저건 저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게 절대값이라고요. 지금 콘솔에다가 찍어보고 있어요. 매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나오는 건 안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없어요. 땡이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일이 있다고요. 세일 천장 하면 1.5 무조건 올렸다고요. 얘가 뭐여도 1.4여도 1.2여도 결과는 1이에요. 무조건 올린다고요. 반올림. 무조건 올림. 반올림도 아니고 무조건 올림이죠. 확인됐습니까? 얘를 플로로 내리면 바닥으로 내린다고요. 원래 1.5 이상이면 2가 됐을 녀석인데 플로우라고 하니까 1로 내렸다고요. 다음 뭐가 있다고요? 라운드도 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라운드는 반올림이란 얘기는 여기가 라운드라고 하면 1.5니까 반올림에서 2 만약에 1.4라고 한다면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5보다 작으니까 1 됐습니까? 반올림이 필요할 때는 라운드를 쓰는 거고 우리는 그럼 3개 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죠? 3개를 다 써도 된다고요. 저는 그냥 바닥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다시 코드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이 숫자가 지금 소수점 나오는 구간 그 구간의 수치를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이 current rate가 소수점이 아니라 이 값이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매스를 이용해서 정수로 나와야 되겠다고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바꿔요? 얘를 매스 점하고 뭐 한다고요? 바닥으로 내린다고요. floor 어디 안에 있는 걸?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매스에 floor 해서 이렇게 써준다고요.
매스에 세일해서 천장을 올린다라고 해도 되고 매스 점 찍고 플로어 해주십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소수점이 아니라 이 소수점 구간에서 걔는 무조건 바닥으로 내린다고요. 소수점이 나올 리가 없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보겠습니다. 세로 고침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너비를 반영을 해서 이 숫자가 바뀌는 게 구현이 된다고요. 얘가 숫자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방법. 얘가 뭐라고요? 숫자 애니메이션 첫 번째 방법. 방법 1 한 거예요. 방법 2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석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석 처리합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하시고 숫자 애니메이션 2 만듭시다. 2 준비됐습니까? 자, 뭐를 활용할 수 있냐면 위에 우리가 width가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할 때 애니메이트 썼던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얘의 사용법은 사실 뭐가 숨어 있었냐면 얘가 이건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얘를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주석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width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트 문법을 써서 했었다고요. 저거를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요게 지금 바의 width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줬던 코드 아닙니까? 됐나요? 얘를 풀어서 원래는 어떻게 썼던 건데 이렇게 줄였었나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요게 헷갈리니까 그냥 width 60%로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한 거였죠. 60. 자,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 안에가 바뀐다고요. 준비됐습니까? 여기에 width와 여기 이 속성, width가 바뀌는 속성은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써봅시다. 이징은 제가 예를 들어서 is a quint라는 걸 쓴다라고 해볼게요. is out quint라는 속도 모델로 움직여. 끝난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해 라고 해서 끝난 다음에 할 일은 여기에 다른 할 일이 들어오죠. 끝난 다음에 할 일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할 일, 펑션 중괄호 열고 다른 할 일은 콘솔에다 뭘 띄워 라고 해서 콘솔에 로그에 해서 애니메이션 끝, 그냥 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한다라는 걸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사실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였냐면 얘부터 2500이라는 건 이 애니메이트 메서드의 기간입니다. 그죠? 얘를 여기에서 얘를 중괄호로 바꿀게요. 2500이라는 수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중괄호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속성값에서 얘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이제 풀어서 보겠다고요. 바꿨나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던 거냐면 얘의 duration이라는 속성의 값이 뭐였다고요? 2500이었다고요. 콤마. 그리고 얘는 뭐냐면 easing이라는 값이 얘였던 거예요. easing이라는 옵션의 값이 뭐였다고요? 쟤였다고요. 콤마. 그럼 얘는 뭐였냐면 다 끝나고 할 일이라는 값이었으니까 쟤는 다 끝나고 나면 할 일 complete이라는 옵션의 값이 저거였다고요. 됐나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걸 줄여서 우린 계속 이렇게 썼던 거라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여기에 뭐도 있냐면 얘가 이 60으로 바뀌는 그 중간 단계마다 할 일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 더 들어와요. 프로그레스가 있었다고요. 프로그레스도 함수기 때문에 여기 안에 펑션 하고 여기 안에는 뭘 쓰는 곳이라고요? 값이 바뀌는 그 중간중간마다 할 일. 진행 상황마다 중간중간마다 할 일. 중간중간 진행 중 할 일. 진행 중에 할 일이 여기 들어온다고요. 저 중괄호 안에. 이 중괄호 안에 들어온다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누구의 옵션을 쓰겠다는 거냐면 이 프로그레스의 옵션을 쓰겠다고요. set 인터벌을 안 쓰고 이게 0에서 60으로 바뀌는 과정에 0에서 60으로 가지는 그 숫자를 이 프로그레스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얘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글씨로 바꿔줘 라는 게 중간중간마다 할 일이라고요. 글씨를 변경해줘 라는 게 중간중간마다 할 일이라고요. 이 프로그레스라는 건 이 값이 웹에 있는 이 속성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여러분이 만들고 그 속성이 바뀌는 걸 쓸 수 있어요. 원래 애니메이트는 웹의 속성 그게 width든 height든 opacity든 margin이든 그런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그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rate라는 건 우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게 0에서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뒤에 문법은 똑같아요. rate가 언제까지? rate가 60까지 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요 중괄호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요. 여기 뒤에 이 콤마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이거 복사해서 쓸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이 썼다고요. 여기까지 똑같이 썼으니까 여기 콤마하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쓰겠다고요. 바꾸셨습니까? 자, 듀레이션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징은 지금 우리가 로드 안 돼 있으니까 이징은 못 쓰고요. 이징은 지울게요. 끝나고 할 일 없고요. 중간중간마다 할 일만 있다고요. 중간중간마다 할 일에서 일단은 수치를 콘솔에 찍어 볼게요. 콘솔에서 변수명 now라는 걸 하나 만들고 얘 자체 이게 0에서 60으로 바뀌는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 프로그레스에서 요 단계마다 맞추는 걸 뭐라고 하냐면 this로 불러와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this로 불러온다고요. 이 this 안에서 누구의 값? rate라는 이 값이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해요. 저 now를 콘솔에서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누구를 now라는 변수에는 도대체 뭐가 나와 있는 거지? 라고 찍어 볼게요. 위에서 콘솔로 찍었던 거 있으면 헷갈릴 거예요. 위에서 콘솔로 찍었던 거 있으면 다 주석 처리하시고 얘만 봅니다.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F12 눌러보십니다. F12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0에서 몇 수로 바뀌는 60으로 바뀌는 게 2.5초에 걸쳐서 쫙 해서 콘솔에 찍히고 있다고요. now라는 값은 이렇게 해서 이거 변수명 잡을 필요 없이 이게 그냥 이 안에서 쓰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넘버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고요. 이게 뭐 my count라고 한다라고 하면 my count 이렇게 세 군데만 똑같기만 하면 된다고요. 수치가 0에서 60으로 바뀌는 게 보이고 있다고요. 자,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 어디 있죠? 60이라는 수치가 어디 있죠? 변수명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rate number에 저장되어 있죠. 그죠? rate number copy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0에서 60으로 바뀌는 게 2.5초에 걸쳐서 my count라는 걸로 now에 찍히고 있고 우린 콘솔에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rate에 텍스트로 계속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이미 위에서 짜봤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rate의 텍스트에서 소점 나오니까 아래로 내려라고 해서 위에 썼던 이거를 어디에 넣어주면 돼요? 중간중간마다 할 일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 넣어준다고요. 이 now라는 게 여기가 이제 now로 바뀌어야죠.
now에 찍히고 있는 그 숫자를 정수로 내리고 그러니까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고 그 퍼센트를 만들어서 2.5초에 걸쳐서 얘가 0에서 60으로 바뀌는 그 중간마다 누구의 변수명 레이트에 뭐로 글씨로 얘를 넣어주고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너비를 구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게 잘 바뀌고 있나요? 애니메이트에서 프로그레스라는 이 옵션에 함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숫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주석으로 한 건 헷갈리니까 저는 지울 거고요. 코드만 보여드리면 이렇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자, 일단 이것도 주석 처리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난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렵다. 난 짜는 거 못하겠다 라고 하면 라이브러리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미 저 어려운 걸 짜놓은 걸 그냥 빌려 쓰면 된다고요. 자, 라이브러리 이름은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jQuery 라이브러리니까 jQuery 애니메이트 넘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구글 해주세요. 애니메이트 넘버 구글 합시다. jQuery의 애니메이트 넘버라고 구글 하실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맨 위에 거 보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들어가 볼게요. jQuery 애니메이트 넘버. 자,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run 클릭해 볼게요. run 해보면 잠깐만 안전하지 않은 컨텐츠가 있어서 네, 스크립트가 실행이 안 됐네요. 지금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여기 숫자가 바뀌는 게 작동해야 되는데 원래 이 사이트에 작동을 했었거든요. 예, 다운로드 해서 그냥 할게요. 사용법은 이래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고요. 로드를 하고 지금 이 코드 잘 보세요. 이 코드를 잘 보면 안에 165라는 수치를 적기만 하면 id 누구? id 라인스가 어딥니까? 여기 숫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숫자가 0에서 165로 주르륵 바뀐다고요. 사용법은 심플해요. 심플한 사용법. 다운로드 하시죠. 다운로드하고 압축 풀어볼게요. 압축 풀면 그 안에 라이브러리 jQuery의 애니메이트 num의 min.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예제 쪽에 옮기겠습니다. 지금 숫자 바뀌는 애니메이션 쪽에 js 폴더 안에 넣으실게요. 로딩 애니메이션 바라는 예제 진행하고 있는 거에 js 폴더 안에 넣어달라고요. 넣으셨는지요? 복사해서 넣으셨습니까? 로드 할게요. 스크립트 가봅시다. 인덱스 html 가서 여기에서 로드 하자고요. 스크립트 source 어디 있다고요? js 폴더 안에 우리가 가져온 거 여기 애니메이트의 넘버 min.js 로드 해주세요. main.js 위에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됐나요? 순서 중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로드해 주셨죠? 됐어요? 자, 그럼 JS로 가볼게요. JS에서 사용법이 어떻게 된답니까? 아까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쓰면 된대요. 복사하셨습니까? 네. 그럼 다시 여기 숫자 넘버 3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숫자가 바뀌는 거라고요? 이거 앞에 뭐로 바꿔요? 변수명 뭐? rate. 그죠? 변수명 얘가 rate라고요. 이 숫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변수명 저 숫자 어디 있죠? 우리는 rate num에 있죠? 복사 저장하고 보세요. 세로 고침 하시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호르륵 바뀌었죠? 숫자 바뀌는 거 보입니까? 자, 문제가 있죠. 퍼센트도 안 나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얘가 순식간에 끝났다고요. 우린 2.5초에 걸쳐서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트에서 이 심플한 애니메이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뭐가 필요해요? 뒤에 퍼센트도 지켜야 되고 시간도 넣을 수 있는 예제가 필요해요. 있어요. 내려와 볼게요. 내려와 보면 자 여기 multiple properties라는 부분 볼게요. 찾았습니까? 우린 수치 뒤에 숫자 뒤에다가 퍼센트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얘가 퍼센트를 넣어주고 있다고요.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duration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두 복사. 여기 있는 거 모두 복사. 필요 없는 거 뭐 드러내고 쓰겠다고요. example 3에 있는 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복사할게요.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 복사합니다. 복사. 복사해서 일단 좀 전에 작성한 거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뎁스 좀 맞추고. 자, 우리는 어디 안에 애니메이트 넘버를 돌린다고요?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레이트로 바꿔야지. 바꿉시다. 레이트로 바꾸시고. 우린 숫자, 이 숫자 100이 아니라 우린 숫자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바꾸시고. 우린 글씨 바뀔 필요 없고요. 이제 얘는 네, 주석 처리할게요. 우리는 컬러가 그린으로 바뀔 필요도 없고 폰트 사이즈가 커질 필요도 없어요. 얘는 지우고요. 대신 넘버의 스텝이라는 얘들 제공하는 옵션으로 어디에 있는 거 변수명 여기에 있는 거 변수명 여기에 있는 건 뒤에다가 append에서 퍼센트를 넣어주는 거래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이징 안 쓸 거고요. 이징 지우고 듀레이션 우린 몇이에요? 2.5초라고요. 됐나요? 저장하고 보십니다. 어때요? 퍼센트도 나오고 시간도 맞죠 이제.